반갑습니다. 홀로서기 쌤입니다. 어제 이곳 강원도 산골에는 흰 눈이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한 10cm 정도 내려서 지금 온 산야가 모두 흰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사주를 풀어쓰는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생활의 모습을 사주하고 비교하면서 사주를 감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라서 저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 노래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떤 그림, 사진 뭐 이런 것도 한번 넣어가면서 한번 재밌게 저의 사주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뭐 많이 관심을 가져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주 내가 풀기, 사주로 풀어쓰는 인생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사주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같은 것을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쭉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나의 어린 유아기 때에 어떤 있었던 일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일간의 기운이 작용되는 그러한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먼저 일간의 이제 근원적인 어떤 위치,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이런 것부터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과정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오늘의 내 사주 내가 풀기 주제는 일간, 나는 외탁으로 태어났는지 친탁으로 태어났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렸었을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야. 너는 외탁을 했다. 또 외할아버지를 똑 닮았다. 너는 아니다, 친탁을 했다. 친할아버지를 똑같이 닮았다. 이것을 부모님의 서로 같은 다른 입장 차이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어휴, 너 친탁을 해가지고 저 모양이지, 이렇게 핀잔을 한다든가, 또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아유, 자식 외탁을 해가지고 하는 짓이 꼭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개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우리 삶의 은연중에 일어난다는 것.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이 아이들 간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이 꼭 다툼으로 이렇게 번져가지고 서로 뭐 마음을 상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게 뭐 학교 폭력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듯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이 어떤 태생으로 태어났는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이 시간에는 한번 제가 학습한 내용,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주를 공부한다고 했더니,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은 그래요. 그거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고, 그래요?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처음에는 잘 이렇게 몰라가지고, 이게 이런가 저런가 이렇게 굉장히 혼돈스러웠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거에 품은 숨은 비밀을 하나 둘씩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뭐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동영상 강좌를 들은다든가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는데, 자, 저는 이제 여기가 을이 있습니다. 을목으로 태어났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의 육친의 관계를 보려면은, 육친이라고 그랬죠. 육친. 자, 외탁이냐 친탁이냐 하는 것은 육친의 관계를 봐야죠. 즉 가족 관계를 봐야 되는 거죠. 가족 관계를 살펴보는데, 어떻게 살펴보는지를 보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명리를 처음으로 이렇게 접했을 때는 호기심도 있었지만, 그냥 단순하게 또 그 당시에 제가
봤었던 어떤 영상이나 이런 자료에 의하면은 이것이 단지 그냥 여기는 을 밑에 있는 여기는 배우자 자리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부모 자리다. 여기는 자식 자리다. 여기는 조상의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지극히 간단하게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그런 것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즉, 육친의 관계를 봤었을 때는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태어나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나? 이건 뭐 굉장히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인간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즉 누구한테서 태어났냐 하면은 부모의 어떤 이 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어디에서 태어나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인간이 태어난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을 어머니를 보는 거고, 이 어머니가 왔다는 것은 여기서 저의 자리는 여기에 임수가 있죠. 그래서 임수가 여기가 이제 저가 이 부모님의 자리가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의 자리고, 여기는 이제 저의 여기가 아내의 자리, 여기는 아내 자리, 여기는 자식의 자리, 여기는 부모의 자리, 여기는 이제 뭐 그 윗대 조상들의 자리라고 하잖아요. 조상들의 자리. 자,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봤었을 때 이 어머니 임수가 있다라는 것은 이 수가 여기 오행으로 봤을 때 수는 여기잖아. 수는 이 자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 어머니 자리예요. 모친 자리. 여기가 모친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오행으로 따지면은 여기가 남명으로입니다. 남명으로. 이게 남자와 여자가 틀려요. 남자 사주를 남자 보는 거하고 여자 보는 거하고 사주가 틀린데, 여기는 이제 남자를 봤었을 때, 저가 이제 남자니까 남자를 봤을 때 여기가 인성이 어머니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관성이 자식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재성이 아버지 부친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간단하게 봤을 때하고,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 어머니 자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재성이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아버지 없는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 있지만, 되게 뭐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가 뭐 이렇게 유정하지 않고 무정하다고 하면은, 뭐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무정하면 또 아버지가 예를 들면 나를 낳고 뭐 그 즉시 돌아갔다든가, 즉 사생아로 유복자로 태어났다든가 했었을 때는 이 아버지의 어떤 위치가 굉장히 불확실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부모가 다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리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일간인가 아니 외탁인가 친탁인가를 본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 아들이 관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 신금이에요. 여기 신금은 관성이라 했어요. 관성. 관성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여기 아까 관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관성이 이게 자식의 자리라 그랬잖아요. 아들 자식의 자리. 그래서 이 관성이 자식의 자리고, 이걸 조상으로 따지면 여기가 친가가 되는 거예요. 친가. 즉 친가가 있고, 반대로 이 재성은 여기는 반대로 외가가 되는 거예요. 외가. 자, 그래서 저는 이 재성이 외가도 있고, 그 다음에 친가도 있다. 그래서 저는 외탁인가 친탁인가라고 이해했었을 때, 제 사주상으로는 외탁, 친탁, 즉, 다 반반 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자, 이렇게 반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라는 을목일간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했었을 때는 여기에 나의 어머니, 수가 있는데 아버지는
죄성이다. 그래서 죄성 자리. 그래서 어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가 이렇게 부부가 다 있다. 부모님이. 그리고 그 조상을 보면은 조상이 여기 이제 신금이 있고 여기에 이제 축토가 있잖아요. 이 금이라는 것은 남자를 말한다. 남자를 말하는 것은 즉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조상들을.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조상들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친가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는 축토는 반대로 어머니에 있는 그러한 곳. 그래서 여기는 외가를 뜻한다. 그래서 저는 친가와 외가를 다 함께 담고 있다. 반반씩 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식의 자리예요. 자식의 자리. 자식의 자리가 있는데 이 자식은 금의 자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시지에 여기가 이제 시간이고 여기가 시지거든요. 그래서 시지에 자식을 놓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이 신금도 어떻게 보면 자식이죠. 자식이 여기에 시지에도 있고 이렇게 연지에 연간에도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천간은 여기는 이제 정신이라고 그러죠. 정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신이 지배하는 곳, 생각이 지배하는 곳에 여기 이제 이 연간에 자식을 하나 낳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자식이겠습니까? 이 자식은 굉장히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식.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자식은 자식인데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자식. 즉, 말을 안 듣는 자식, 고집스러운 자식, 그런 자식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 가족 내력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동의를 해줄 것 같기는 한데 이 사주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맞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건 사실이에요. 맞다라고 하는데 꼭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자식도 여기 있는 자식, 여기 있는 자식 뭐 두 개의 자식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 신금이라는 것은 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즉 직위,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이 글자 하나에 담긴 의미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제 육친의 관계 이걸 갖다 이제 육친이라고 하거든요. 육친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는 저는 친탁을 또 아니고 외탁도 아니고 같이 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 아내는 여기 이제 아내 자리가 미토, 여기가 아내 자리다. 이 아내 자리는 제가 이 아내가 이렇게 재성으로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 이런 재성을 갖고 있는 즉 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내를 얻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이제 갑이나 이런 것은 저의 이제 뭐 형제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을목과 같은 갑목으로 쓰는 형제라는 주변에 인물들이 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걸 육신의 관점이 아니고 육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첫 번째 외탁인가 친탁인가 이렇게 했고 저는 그래서 친탁도 아니고 외탁도 아니고 반반 닮았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이 부모가 자신의 자리에 부모의 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처의 자리, 그 다음에 자식의 자리 이렇게 제대로 어느 정도 육친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정립이 돼 있는데 그러면 또 다시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와 같이 이제 육친 친탁 이렇게 본 것은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유년 초기에 처음으로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1966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이때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어디 외갓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외갓집. 자, 외갓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 외갓집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그동안 어렸을 때 물론 뭐 저도 모르게 가본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외갓집을 처음으로 갔는데 어떻게 이사를 했냐면은 이사할 때 그때의 장면이 너무너무 기억에 선해요. 뭐냐면은 그것도 이제 겨울에 이제 한 가을에 이렇게 곡식이나 이런 거를 추수를 전부 다 이제 마쳐야 이사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곡식을 전부 추수를 마친 겨울에 우리가 이삿짐을 나갔었을 때 그 당시에 경기도 포천에는 굉장히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눈길에 이 식구가 이제 우리가 이남 사녀가 같이 이제 한 집에서 살았었으니까 그러니까 8, 8명이 살았으니까 커다란 트럭 2대를 가지고 빌려가지고 그 2대에서 이렇게 이 나눠가지고 뒤에는 이제 뭐 곡식이나 뭐 세간살이야 뭐 볼품 없었고 별 것도 없었겠지만 그걸 싣고 이렇게 외갓집으로 가는데 그 길이 굉장히 시골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이렇게 지그작으로 이렇게 해서 나갔었던 기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마을에서 이제 굉장히 친했었던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씨가 성이 성씨거든요. 성씨. 그래서 이룰 성자 해가지고 마을에는 우리 말고 사촌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 어떤 집성촌으로서 이 씨들의 집성촌으로서 여기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뭐 외톨이 같은 그런 거였겠죠. 외톨이. 그래서 약간의 어떤 이런 뭐 갈등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를 이제 외갓집으로 가요. 외갓집으로 가는데 처음에 이제 도착했을 때 외갓집이란 것은 제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집이 컸어요. 그러니까 외갓집이 굉장히 지금으로 생각하면 외갓집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 외갓집. 그러면 이제 저는 약간 의아했죠. 왜 외갓집은 이렇게 부자인데 왜 우리 집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가? 어렸었을 때 제가 이제 뭐 먹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간 좀 부실하게 먹었다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의아했었는데 아무튼 제의 어떤 이 을미의 어떤 그런 성격 예를 들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다음에 낯을 많이 가리고 낯설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환경으로 옮겼었을 때 그 변화에 대한 약간의 어떤 두려움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외갓집에 도착했었을 때 어떤 그 요즘 말하는 그런 어떤 외갓집의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쑥스럽고 어설프고 이런 개념의 외갓집. 그런데 외갓집이 한편의 부자라는 것은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약간 좀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외갓집에서 제가 이제 만난 사람들은 누굴 만났냐면은 외할머니와 그다음에 이제 외할머니와 그다음에 이제 뭐 외삼촌 식구들 만났겠죠. 근데 사실 이 외할머니 하면은 지금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제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아쉽고 그다음에 그립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외할머니는 어렸을 때 봤어요. 외할머니가 굉장히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아주 좀 무섭게 생겼다는 그런 인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할머니한테 뭐 외할머니라고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워낙 내성적이다 보니까 외할머니를 따랐던 건 아니지만 아무튼 외할머니는 그런 분이었는데 여기에서의 그 외할아버지의 존재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외할아버지. 근데 이 외할아버지에 대한 존재가 어떤 분일까라는 궁금증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궁금증이라는 것을. 외할아버지에 대한 궁금증. 과연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셨을까라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호기심이죠. 그러면 이게 호기심이면 한편으로는 약간 어떤 자랑스러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이 제가 어떤 약간의 이 자기에 대한 주장이나 저는 여기 근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자존심, 자격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 외가댁에 대해서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나의 것도 아니다. 지금 나는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외갓집한테 갔었을 때 외할머니로부터의 얻었던 이런 거는 별로 없이 아무튼 이제 여기 이제 같은 외사촌들이 남자 2명, 여자 2명 이렇게 이남 이녀가 있었는데 이남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이남 이녀에 대한 외가댁 식구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사촌 친척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굉장히 이제 약간의 좀 이렇게 뭐 동네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는 이런 거로 인식을 하면서 외가댁에서 한 몇 개월을 살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서부터 그 이듬해 봄까지는 외갓집에서 즉 신세를 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외갓집 그리고 외갓집에 대해서 외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 어떤 분일까라는 그런 거는 지금도 좀 약간 가지고 있는 좀 약간의 외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외갓집에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67년도 봄에 제가 이제 제 청소년기를 성장하게 된 이제 집으로 또 다시 이사를 해요. 그래서 이사를 어렸을 때 한 번, 여기 한 번 해서 이사를 2번을 했고 그 새로운 집으로 왔었을 때 그때의 어떤 뭐 느낌이나 이런 거는 외갓집으로부터 어떤 벗어나는 뭐 독립감 뭐 이런 거 이게 사실 이게 외갓집에서 제가 한 번은 이 화로에 그러니까 좁은 방에서 뭐 6남매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별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렇게 이때 겨울에 이제 이렇게 화로불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화로불에 불씨가 많이 꺼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막 누나의 발에 걸려가지고 여기 손을 한번 팍 짚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짚어가지고 저 이때 손을 갖다가 좀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활활 타는 불이었으면 손에 뭐 흉터 많이 남았겠죠. 그렇지만 이 꺼져가는 불에서 손을 대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는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뭐 고통스러웠고 그다음에 치료하느라고 막 그 당시에 그 외갓집에 그 사촌 누나가 학교를 다녔으니까 사촌 누나가 가지고 있는 잉크 이 옛날에는 이런 처방이 없다 보니까 잉크를 갖다가 제 손에다가 이렇게 부었었던 것 같아요. 그 화상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흔적을 남.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한 화상은 없지만 아무튼 뭐 이런 일을 가지고 저의 유아기는 이사를 2번이나 하면서 즉 정민연에 이사를 하고 병원연에 이사를 했다. 근데 여기 병원연은 요 오라는 글자는 저하고 이 미하고의 합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미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와 미의 합. 이 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간에서 일하는 뭐 합이 있고 그다음에 지지에서 이루어지는 합이 있어요. 그래서 합은 삼합과 그다음에 방합. 이거 이제 앞으로 이제 적용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다음에 육합이 있고 지지합, 배열합, 지지합이 아니라 배열합. 이러한 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합이 왔었을 때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는데 제가 그래서
이 오미압이 병원형 오하고 미하고 오미압이 왔었을 때 그때 이렇게 이사를 했고 그다음에 정민현에 다시 한번 이사를 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외탁인가 친탁인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외갓집이라는 것을 만났기 때문에 어렸었을 때 그래서 유년 초기에 이와 같은 일, 그다음에 이런 어떤 합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